수익이 아니라 저는 손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산뜻한 월요일에 어울리는 주제. 네, 아주 산뜻한 주제. 부검에 대한 이야기. 부검. 근데 우리나라가 부검이 그렇게 작대요. 굉장히 안 하는 대표적인 나라. 그게 그 보통 이제 사람이 태어났다가 사망을 하면 그 태어날 때 그 뭐 각종 뭐 혈액 검사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사망하고 나면 그게 이제 혼자 지리산에서 태어나서 혼자 지리산에서 살다가 가면 관계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다가 가면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다 부검을 해서 정확한 원인이 뭔지. 왜 사망했는지 아. 혹시 뭐 피할 수는 없었는지 그렇습니다. 혹은 우리 사회에서 뭘 바꿀 게 있는지를 꼭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많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고 사실 그게 보험료 받는데도 보험금 받는데도 예를 들면 사고사로 사망했으면 그게 보험금이 다르죠. 몇억 이렇게 받는 걸 그냥 질병으로 하면 뭐 한 2천만 원 받고 끝날 수도 있고 이게 하여튼 돈 문제라고 또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살다 보면 한 번씩은 꼭 마주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망. 부검 이야기 오늘은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김문영 교수님 모시고 좀 자세히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실에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법의학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저희 학회, 그러니까 대한법의학회에서 이제 네. 그 법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일종의 인증서, 그러니까 인정의를 주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예. 제가 66번입니다. 아, 그 번호. 네, 그게 총 1번부터 66번까지 네,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법의학자 집합 번호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총 몇 명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초기 번호 때 이제 굉장히 원로이신 분들은 이제 좀 예. 은퇴도 하시고 쉬고 예. 계시니까 네. 지금 활동하신 분들은 글쎄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와. 싶습니다. 활동하는 분이 30명에서 50명이라고요? 네. 와. 다 서로 다 아시겠네. 그래. 그 우리 한번 나오셨는데 이호 교수님은 그럼 한 넘버 몇 번째쯤 됩니까? 글쎄요. 이야. 40번 때쯤 되지 않을까요? 이야, 알겠습니다. 66번째 김문영 교수님. 법의학연구실. 법대가 아니라 의대를 나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의전 의대를 나왔는데 이제 법의학 의사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부검하는 게 좀. 네. 오늘 뭐 부검은 하여튼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있다. 부검은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실 것 같은데. 부검에 대해서 우리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서 네. 기초부터 좀 배워보죠. 예. 조금 준비한 자료도 있으신 것 같아서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부검 왜 그냥 뭐 우리는 유교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안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 해요, 우리가? 뭐 사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우리나라 문화 때문인가 했는데 사실 뭐 다른 나라도 부검을 싫어하시는 거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사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가족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예. 이왕 돌아가셨는데 뭐 여기서 우리가 따져서 무엇을 하겠냐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죽음에서 우리가 얻을 게 또 있거든요. 배울 예. 것도 있고 또 이제 글쎄요 뭐 정치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뭐 보건적인 문제든 예.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예. 저는 부검을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봐도 그렇죠. 굉장히 좀 끔찍하잖아요. 요즘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다 부검을 해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죠? 그렇죠. 죽음에 대한 통계, 죽음에 대한 뭔가 정책의 개선을 하려면 이게 기본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검은 그러면 지금은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유가족들이 부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유가족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간단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부검이라는 절차 자체가 예. 나중에 이제 좀 표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경찰이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검이 필요한 시신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신청을 하게 돼요. 경찰이 개입을 해야 부검을 한다.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제 어떤 절차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이제 뭐 좀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간단하기도 하고 이제 명확하기도 하고 법적 그러면 근거도 누가 사망 사건이 있으면 사건이 아니고 하여튼 누가 사망했으면 검사가 보고 이건 그냥 돌아가신 거네. 네. 부검 필요 없어 있냐? 네. 부검 해보자. 그 그쵸. 검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검찰에 부검 의견을 내게 되고 예. 검찰이 이제 그 부검을 하기 위해서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돼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음.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또 그 영장을 검토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야 그럼 부검이 사실상의 조사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컨셉이네요. 그렇죠. 경찰, 검찰, 법원이 다 살펴보는 거죠. 그 변사 사건일 경우에 네, 네. 변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사, 병사 이러면 부검과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부검을 안 해도 그 시신을 화장하고 장례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그렇죠. 그럼 의사가 사망 진단서 떼죠.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럼 그냥 끝.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이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 진단서 내지는 시체 검안서에서 예.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의사가 거기서 병사다라고 체크를 하면 그냥 경찰에 신고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제 그 시신을 병사, 처리할 수 있게 그러면, 되는데 예. 네. 여기서 이제 외인사다 음. 아니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의 기타 및 불상 요 두 가지의 체크가 되면은 경찰 출동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의사가 그러니까 의료법에 의사가 변사로 의심이 되는 시신을 보게 되면은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의무 조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의사가 사실 그거를 다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의사들이 또 바쁘니까 또 신고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유가족들은 그 사망 진단서 가지고 이제 장례 치르러 가죠.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이분 뭐 가족관계 증명서도 검토하고 사망 진단서도 검토하고 하다가 이분 외인사인데요. 그러면 이거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받았다는 확인서 띄워오셔야 돼요.라고 돌려보냅니다. 요즘 장례식장에서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리해 보면 일단 네.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하다가 중환자실 옮겨 했는데 돌아가시면 그건 뭐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그렇죠. 의사가 판단해 줄 거고 절차 밟으면 되는데 집에 있다가 돌아가시거나 그렇죠. 밖에서 캠핑 나갔다가 어떻게 돌아가시거나 그렇죠. 음. 아니면 사고 뭐 나서 교통사고 났는데 네. 어찌 되거나 응급실 실려와서 돌아가셨거나 네. 이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망 진단서에 이제 의사가 뭔가를 써주겠죠. 써주는데 네. 써줬을 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걸 변사 사건 신고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장례식장으로 이제 모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신고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네. 예를 들면 유가족이 네. 우리는 뭐가 이게 좀 미심쩍습니다. 그냥 부검을 해주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면 네. 그럼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절차를 진행해줘요? 아니면 저희는 부검 싫어요 그냥 병사로 써주세요 그럼 병사로 써줍니까? 그게 사실은 조금 문제인데 이제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것 때문에 뭐 병원에 경찰이 출동하고 또 의사도 참고인 진술을 해야 되고 이게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 참고인 진술을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도 이거를 외인사로 썼다가 이게 또 괜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끔 되어 있긴 해요. 네, 좀 그렇지만 귀찮은 일이 되는 거고. 귀찮은 그럴 일이 수도 되는구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제 양심에 따라서 사실에 따라서 이제 그 서류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 네. 외인사는 보통 어떤 경우에 외인사가 돼요? 그럼 부검을 시작되는 건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외인사의 카테고리에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음. 사고사, 타살, 자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다 자연적인 질병의 경과와 관계 없이 사망을 하게 된 경우 외부적인 원인이 있다. 그렇죠. 뭐 외부적인 돌을 원인이 맞았다거나 중요했을 뭐 병원 아닌 곳에서 사망하면 네. 자살, 타살 또는 사고사잖아요. 병원 아닌 곳에서 사망한 모든 경우가 네. 자살, 타살, 사고사 아닙니까? 자살 병원 아닌 곳에서 사망했는데 병사가 수도 있을 있지. 수도 있죠. 병원에 안 갔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 병원 아닌 곳에서 네. 사망했지만 병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예. 그렇지.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그렇죠. 수도 있고. 네. 기저질환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알고 있던 기저질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병사로 돌아가셨을 침대에서 편안히 돌아가셨으면 병사. 발견됐는데 침대 아래에 있으시면 이거 또 떨어지신 거네 이거. 이러면 사고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게 또 침대에서 편안히 돌아가신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분이 침대에 눕기 전에 일부러 약을 드셨을 그렇죠. 수도 자살 있고 타살일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누군가 이제 해코지하려고 뭔가를 약을 그랬을 수도 있고. 타먹였을 수도 있죠. 네. 네. 아니면은 외출했다가 돌아오셨는데 사실은 그 외출했을 당시에 어딘가에 꽉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사고 네, 살 수 있고. 집까지는 무사히 돌아오셨는데 주무시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사실은 사망했을 당시에 그 모습만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그럼 많습니다. 집에 와서 침대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그럼 가족들은 어디에 연락을 해야 돼요? 이게 또 가족들도 반응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디에 연락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 상조에서 연락을. 모르겠어요.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뭐 장례식장 이런 거나 알아보지. 네. 어. 또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기도 좀 그렇고. 네. 경찰 신고합니다. 아, 사망, 112. 사망 신고를 해요? 네, 112 신고하는 분도 계시고 예. 일단은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어쨌든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네. 119에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어디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에 하셔도 특히 119랑 112는 이제 그 사망한 시신 또는 사망이 의심되는 그 사람이 발견됐을 때는 곧바로 이제 그 공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예. 바로 이 연락이 공유가 되고요. 경찰에. 네, 어느 쪽에 연락해도 경찰도 출동하고 119 구급대원도 출동합니다. 근데 뭐 119나 112가 아닌 이제 바로 이제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으로 가셨다고 하면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네. 그렇죠. 네, 장례식장에서도 이 분의 시신을 그 시신을 처리하려면 그 서류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이 시신을 처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시고 왔느냐,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이분이 확실하게 사망을 했느냐,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그건 의사가 쓸 수도 있고 뭐 112에서 나와서 쓸 수도 의사가 있고. 써야 됩니다. 그건 의사가 써야 네, 돼요.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니까 뭐 가족관계 증명서는 하면 되는 떼오세요 거니까. 하고 하면 되고 근데 시체 검안서를 이제 띄어야 되니까 장례식장에서도 이제 자주 부르는 의사들이 있어요. 야.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서 이분 시체 검사 안 갖고 왔으니까 선생님 와서 좀 봐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사망 시신 사망이 보시고. 맞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돌아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의사가 와서 돌아가셨네요. 네, 확인서 써주고 이제 거기서 병사인지 사고사인지를 의사가 그렇죠. 구별한다는 거죠. 아. 장례식장까지 왔는데 사고사라고 하면 참 일 커진다 진짜. 근데 그건 사실 그냥 사고사면 관행적으로 그냥 미상 잘 모르겠고 그냥 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 잘 모르겠다. 네. 그거 하면 잘 잘 모르겠다고 모르겠다. 쓰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모르겠다라고 돼요? 하면은 이제 그때는 변사 사건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부검 여부가. 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냥 뭐 질병으로 인한 사망 그러면 차라리 심플한데 그렇죠. 네. 외상이 있거나 네. 아니면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난잘 질병이 모르겠다.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약물 중독일 수도 있고 이게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봐서는 모르겠으니까 변사 사건으로 이제 경찰에 그거 맞는데요. 신고해달라.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안 보고 그냥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병원이면 잘 알겠으나 네. 병원이 아닌 경우에 네. 그냥 돌아가시다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하면 그냥 뭐 돌아가셨다. 그냥 자연사. 그냥 그렇게 쓰면 알 것 같은데요. 주로 그거를 일일이 약물에 의한 건지 그건 일일이 검사해봐야 되잖아요. 검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검사합니까 그거를? 검사하라고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안 할 것 그래서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야 이게 없네. 그럼 의사 선생님 빨리 불러서 해야 되겠다라고 어. 할 때는 그냥 와서 도장 잘 찍어주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지. 그렇죠. 야 그 선생님 부르지 마라 알았지? 그럴 것 같아요. 그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의사 한 명의 판단에 예. 모든 이 과정의 시작을 맡겨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의사가 양심적이어야 진짜 병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면은 그러니까 변사 신고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 이거를 옆에서 같이 감독하거나 검토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기관이 없기 없어서 때문에 장례식장에서는 그냥 말 잘 들어주시는 의사 선생님 그렇죠. 부르고 112나 119에 연락하면 그때 또 의사가 오는데 네. 거기도 전담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사실상. 네, 그러면 그냥 서류 잘 써주는 분이 오시겠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유가족이
뭔가 의심스러우면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유가족이 요청하면 좋죠. 유가족이 이제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이제 뭐 스스로 변사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이게 돌아가신 분하고 유가족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할까요? 항상 일치하지는 그렇지 않을 않겠죠. 수 있죠. 굳이 네, 굳이 그렇죠. 굳이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굳이 해라는 유가족도 있을 수 네. 있죠. 그건 또 이제 유가족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유가족한테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어떻게 애매하다, 보면은 이거.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최전방에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장례식장의 장례 지도사들이 아닌가. 오히려 거기서 한번 그렇죠. 걸러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지. 네.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거는 그러네요. 네, 변사 사건으로 보여요라고 이제 걸러주는 돌아가셨는데 역할을 하고 경찰에 112나 신고를 119에 연락 안 하고 장례를 치르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그러면 상조회사에서 와서 사망 진단서 없으시니까 저희가 연락하는 의사 선생님 모시라고 하겠습니다 하면 또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을 겪어봤냐면은 아파트에서 살던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이제 아들 부부랑 같이 살고 계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할머니가 그 아파트 계단에서 이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셨대요. 예. 그래서 뭐 고령이시고 뭐 질환도 있으셨고 예. 아파트 이제 거주지 바로 옆에서 발견되셨고 하니까 바로 이제 장례식장으로 모셔갔죠. 예. 근데 장례식장에서 이 장례식 지도사가 이제 시신을 살펴보다 보니까 목에 줄이 있는 거예요. 줄 자국이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지? 목주름인가? 뭐 이렇게 뭔가 하다가 일단 그 상황에서 그 시체 검안서는 이미 병사로 발급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겠지. 예, 예. 형식적 절차에 네, 의해서.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이제 장례를 치러도 되는 상황인데 예. 이 장례 지도사가 너무 찜찜해서 목에 끈자국이 있다. 이거 한번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누구한테 신고를 하셔야겠다는 말은 누구한테? 유가족한테. 유가족한테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장례식장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이거 장례식장에서. 네. 야, 진짜 그 훌륭한 분이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부검이 왔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목을 맸을 때 생기는 끈자국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목주름이 아니었고. 그 자의로 맸던 타의로 메어졌건. 그렇죠. 가족은 알았는데 숨겼다는 뜻이네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이미 그 계단에서 발견되었다는 그 진술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고 이분이 목을 목을 매신 맸을 분이 것으로 계단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계단에서 가끔 목 매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이게 계단 난간에 이쪽에. 네, 뭐 난간이나 뭐 그리고 그런 거 나서 이렇게 이용해서 근데 끊어줄 수도 줄이 있고. 끊어졌다 하더라도 목에 남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발견하신 분은 목에 감긴 줄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 거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나 끝까지 뭐 알 수 없는 밝힐 거죠. 알 수는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살로 처리가 됐어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부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찰의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겠죠. 그 결과가 의견을 주고 그냥 네, 끝나는 그쵸. 거예요. 법의학자는 네, 거기서. 저희는 일단 이거는 끈자국이 맞고 목이 졸려서 사망하신 거는 맞다. 근데 이게 스스로인지 뭐 다른 사람이 한 거지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의견을 넘기면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텐데 네. 어떻게 마무리했는지가 저희한테 또 공유가 되진 않습니다. 공유가 안 되는 게 또 맞을 수도 그게 있겠네요. 맞을 수도 있고요. 왜? 또 경찰이 여력이 없기도 하고 물어보면 알려는 줍니까? 알려는 주겠죠. 근데 저희도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지나간 사건은 이제 잊고 그러니까 다음 사건 해야죠. 돌아가신 분이 말을 할 수 없으니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묻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야, 사실 그 사건만 우리나라가- 들어도 뭐가 굉장히 많은 상상의 나래를 그래. 하게 그렇죠. 만드네. 이게 자살이 아닌 경우에는 숨겼을 텐데 네. 거꾸로도 자살인 거를 숨긴 건지 자살이 아닌 걸 숨긴 건지 아니면 네. 진짜 뭘 모른 건지. 그렇죠. 네. 그럼 장례 지도사님은 신고를 하고 나서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했겠네요.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그분들의 그냥 직업적 윤리성에만 그렇죠. 맡겨놓았다는 게 좀. 그렇죠. 방법이 없겠어요? 제가 듣다 보니 아이고 구멍이 이게 있겠네 네. 싶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데?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까. 많겠나. 근데 이걸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고를 뭐 이렇게 어디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고를 당했어.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실제로 돌아가신 건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망이 네.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냐, 아니면 어디 땅 떨어져서 머리를 다친 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냐, 네.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보험금하고도 차이가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회 좀 오늘 해주십시오. 원래는 주제가 보험이었는데 네네. 아, 예. 굉장히 많이 돌아가긴 했지만, 음. 네, 그래서 보험에서도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신 건 맞는데 이 떨어진 거랑 최종적으로 폐렴이 일어난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관계가 있으면 이분의 사망 과정은 떨어져서 머리를 다친 것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게 관계가 없이 순수하게 질병으로 폐렴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분은 폐렴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하신 게 되고. 애매하네요. 아, 근데 예를 들면 머리를 다쳐서 일단 병원에 온 거면 그것 때문에 폐렴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시간 간격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분의 머리 손상이 그 사이에 얼마나 회복된 상태였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를 다쳤고 병원에 계속 입원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회복되거나 뭐 일상생활로 복귀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나빠지셨으면 나빠지다가 폐렴이 생겼다. 그 이러면은 사고 때문이고. 그렇죠. 네. 아니면 머리를 다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수술도 다시, 잘 되고 의식도 도와주셔서 돌아오고 걸어 다니시다가 네. 감기 걸려서 누워 그렇죠. 계시다가 폐렴 네. 걸렸다. 네. 그러면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가.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은 못 받네요, 그분은. 그렇죠. 투자의 경우엔. 네. 사고가 보험금이 크거든요. 그렇죠. 보통 뭐 3-4배 정도까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네. 중간에 어설프게 좋아지면 안 되는 거라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머리를 다쳤는데 병원에 와서 폐렴으로 사망하셨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의사가 그 상황을 다 잘 알지 않나요? 어떻게 의사가 예를 들면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왔어. 근데 입원해 있다가 폐렴에 걸렸어. 그러면 그 의사가 이 사람은 머리 다친 거부터 시작된 거야. 네. 라고 써주면 네.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진 않아요? 그걸 부검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그게? 그때 이제 부검이 필요하냐는 또 변론으로 하고 예. 의사가 그거를 이 폐렴을 사고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할 거냐, 그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의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의사마다 거죠?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예. 나 머리 손상을 수술 잘해가지고 끝내놨는데 이분이 폐렴이 생긴 거는 그냥 이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분리해서 생각할 수. 그 마지막에 그 의견을 수술한 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하면- 물으면 안 되고 아. 폐렴 치료하신 내과 의사 선생님한테 어찌 된 거냐고 여쭤봐야 되겠네. 그러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백남기 농민 사건입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이것도 한 10년 됐을 텐데 예. 그 예전에 그 농민분들 이제 서울로 네네. 상경하셔서 막 시위했을 때 예. 물대포를 쐈잖아요. 예. 물대포를 쏘다가 한 분이 그 물대포에 맞고 이제 그 바닥에 너무 세게 예. 넘어지셔서 예. 머리뼈 골절이 생겼어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신경외과 가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돌아가실 때는 그 급성 신부전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뭐냐? 항생제의 부작용이었고 예. 그 항생제는 왜 썼냐? 머리 수술하고 오랜 기간 입원하는 과정에서 자꾸 감염이 생기니까 예. 항생제를 썼던 건데 이 신경외과 교수님 의견으로는 머리 수술은 잘 됐어요. 네, 잘 됐고 그냥 그 이후에 그냥 이제 집으로 일상적인 치료를 한 거다. 그거. 그렇죠. 네, 머리 수술에 대해서는 뭐 잘 끝났는데 그 이후에 그냥 약 쓰다가 이렇게 부작용이 생긴 거니까 이거는 이제 병사 쪽이다라고 해서 병사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이어진다는 거를 이제 캐치를 못하시고, 예. 네,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해결된 문제를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이제 남은 그럴 거에 때 대해서만 어떤 쓰신 의사에게 질문을 하느냐는 네. 어떻게 정해져?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네. 예를 들면 마지막에 돌아가신 그 사망 진단서를 쓰는 사람이 네. 머리 수술한 사람이 저는 이 사람 싫어요. 요 선생님한테 꼭 받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사실 못할 그렇게까지 그 백남기 할 농민 생각이- 그분은 수술하신 분도 있을 거고 마지막에 신부전을 치료하신 의사도 있을 거고 네. 별도의 법의학 의사 선생님도 있을 텐데 네. 셋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이게 선택하겠다는 어려웠을 생각을 것 하시는 유족분 자체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그럼 애초에 왜 수술한 의사 선생님한테 네. 갔을까요? 그분이 계속 주치의로 계셨으니까 같은 병원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은 내 주치의인데 네.
나와는 무관한 사망이다라고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논란은 돼서 되겠습니다. 논란이 되겠네요. 아니, 그것도 그분 의견이 네.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망진단서의 작성 원칙이라고 하는 게 딱 있는데 왜 이 교수님은 그렇게 지키지 않으셨냐라고 막 했는데 정작 의사들한테도 설문조사를 비슷한 상황으로 돌려보니까 예. 그 교수님처럼 쓰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네. 그럼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부검을 하면 네. 결과가 좀 명확해질 수 있어요? 그런 방금 그 농민분처럼 머리를 다쳤는데 네. 결국 신부전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그게 부검으로 하면 좀 명확해져요? 근데 사실 이분은 사고 이후부터 이제 계속 그 이어지는 의학적 상태들이 기록에도 잘 남아 있었고 예. CT 같은 영상 검사도 잘 남아 있었고 어. 최종적으로 이제 폐렴이란 그 신부전. 신부전. 네, 어. 급성 신부전이라는 진단명도 명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진단명이 명확할 때는 이제 굳이 부검을 하지 않아도 의무 기록만 잘 검토해도 충분히 그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 예. 이제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또 다를 수 있는 근데 거죠. 그럴 때 유가족은 예를 들면 신부전으로 사망했으면 물대포 때문에 사망한 것과는 국가의 보상도 다를 것이고 다를 수 있죠. 완전 운명이 다르- 달라지는데. 완전 다르죠. 네. 국가가 그래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질 거냐 안 질 거냐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도 하고 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많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분께 그 의견서를 받아서 쓸 건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겠네요. 경황은 없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또 그 진단서를 쓰는 것 자체는 이제 주치가 제일 최우선이 되는 거는 맞고 이제 또 이제 글쎄요 그때도 결국은 이제 부검을 하냐 마냐가 굉장히 논란이 돼서 예. 이제 그분에 대한 검안서 시체 검안서를 국가수에서 출동해서 작성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사망 진단서를 받았지만 예. 이제 경찰로 변사 사건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경찰이 의뢰한 그 검안을 국가수에서 왜 신부전으로 하시고. 사망했는데 변사 사건으로 넘어갔을까요? 그때는 이제 그 물대포와의 관련성이 굉장히 그 아, 사건이 부검하라, 컸으니까. 부검해달라. 네, 네. 아,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변사로 처리하고 부검을 했다는. 부검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경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게 변사고 외인사의 의심이 있으니까 예.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유가족 측에서 아니 나라가 죽여놓고 나라가 부검을 하겠다는 게 지금 가해자가 또 부검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부검을 거부하셨어요. 그때는 그때는 유가족이 그랬어요. 거부를 네, 그 상황에서는 그 사건에서 그 사건은 약간 뭐 쟁점이 됐던 사건이니까 네.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예를 들면 다쳐서 갔는데 다른 이유로 결과적으로는 끝에는 뭐 폐렴이든 뭐든 네. 그런 걸로 사망했어요. 그런 경우에 폐렴으로만 사망했습니다. 질병사 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썼을 때 유가족 입장에서 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부검을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병원은 부검을 할 시설도 없고 대체로 그렇지. 네. 예. 부검을 할 의사도 없죠. 그래서 부검을 하려면은 이제 경찰을 통해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절차상으로 무조건 경찰을 통해야 되는데. 제일 간단합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유가족이에요. 네. 가족이 사고 이후에 폐렴으로 폐렴 걸려서. 또는 신부전으로 네. 사망했어요. 그리고 주치의라고 하는 것도 여기 사고에 인한 치료가 마무리된 후에 집에 가서 있다가 신부전이 생겨서 다른 병원을 갔으면 수술하신 이분은 주치의과 무관하게 그 사망 진단서에 손은 안 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또 다른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 그럴 수도 아니겠어요? 있죠. 네. 근데 그 의견이 내가 다시 한번 보기에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오. 없어요. 그냥 운명이에요. 다른 분이 봤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네. 주치의가 봐고 그렇다고 했다. 네.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그럼 들어. 주치의한테 가서 번복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검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를 아니면 이제 유가족이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딱히 마땅치 없가 그 않아요. 루트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케이스들은 예. 이제 결과적으로 저한테 감정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예.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보험으로 문제가 되어서 어. 이제 뭐 장례나 뭐 이런 건 다 끝났어요. 네. 시신도 다 화장했고 뭐 부검도 하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시신은 다 보내드렸는데 예. 남아 있는 기록을 가지고 보험사에서 검토를 해보니 이제 유족과 다른 의견이 이럴 수 있다. 있겠죠. 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정 시신도 없는데. 보험사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료 기록만 보험사에서 뭐 보고. 다른 기관을 거쳐서 어. 네, 그 감정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서류를 검토해서 의학적인 사실들은 무엇이 있고 이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건 서류로만. 그렇죠. 야. 네. 이게 질병 사망인지 뭐 상해 사망인지 아. 재해 사망인지 이렇게 감별을 좀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뇌에 대한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그렇죠. 아니면 신부전인지를 그렇죠. 네. 근데 이미 돌아가시고 다 장례까지 다 치렀으면 네. 뭔가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이분 그거 같은 아니야? 경우에는 네. 주치의가 신부전 때문이에요. 수술은 잘 됐어요. 네. 라고 주장하실 라고 텐데. 썼다면서요. 그렇죠. 어, 네. 그걸 어떻게 뒤집어요? 그거는 이제 사망 진단서로 이제 그 서류는 끝난 거고 네.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있잖아요. 보험회사와 분쟁이든 국가와의 분쟁이 그렇죠. 있으면 네. 아. 그때는 그때 요거를 판단은 주치의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법의학자가 하는 저희 같은 이제 감정 의사들이 의견을 드리면 이제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을 보험사든 내리겠죠. 뭐 네. 재판장이든 네, 네, 네. 첫 번째 의사의 의견도 참고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사실 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안서를 쓰는 의사들이 조금 불리할 수는 있는 게 이분들은 이제 시신 그리고 본인이 치료했다면은 그 치료했던 기록들 기록. 아니면 유가족이 얘기해주든 약간 불명확할 수 있는 경력 음. 요거밖에 없잖아요 정보가. 예.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저희처럼 붙으면, 뒤늦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그때 알고 있던 정보에 더해서 뭐 경찰이 수사한 변사 사건 기록이라던가 뭐 이후에 정보가 많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검안이나 뭐 부검이나 했다면은 그런 정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추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판단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판단을 다른 할 수도 판단을 있는 할 수 거죠. 있죠. 네. 물론 보험금이 걸려 있건 국가가 보상을 음. 할 수도 있건 간에 관계가 없으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보험금 타기 좋으니까 있다고 좀 해주세요라고 쓰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건 그렇죠. 팩트가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그거는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앞에서 이제 그 보통 상해 사망 보험금이 훨씬 더 크니까 예. 이거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외인사로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지 않냐 그럴 수도 예. 라고 있겠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게 예. 질병 사망 중에서도 어떤 특정 진단에 대한 특약이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질병 사망이 더 보험금이 그렇죠. 많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증, 뭐 뇌졸중, 뇌출혈 이런 거는 또 요새 특약을 걸어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쩌면은 상해 사망보다 이제 질병 그럴 수도 사망으로 있고. 네, 그 특약으로 받는 게 굉장히 훨씬 더 논란거리일 나을 수도 것 같아요. 유가족 입장에서도 논란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고. 네. 근데 그럴 경우에 결국은 이제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데 네. 그럼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 요령입니까? 즉 돌아가셨어요. 네. 나중엔 곧 이제 보험과 관련한 이슈는 있을 것 같아. 음. 근데 당장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도 치르고 해야 되는 문제도 그렇죠. 있고 네. 그 진단서의 문제도 치열해. 일단 그 부검을 웬만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저는 웬만하면 어떤 게 좋아요?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인이.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고 예. 사망 원인이 명확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예. 그러니까 진짜 뭐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때는 일단은 가급적이면 어차피 경찰 출동했는데 부검을 하시는 게 나중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분쟁이 생기든 그 부검을 시신이 했다는 그 있을 정보 때 자체가 부검하는 게 좋다. 훨씬 낫죠. 괜히 부검 안 했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걸 부검해서 못 받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있는데 네,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예. 그래도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받게 되더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 자료는 있는 게 그렇죠. 좋다. 나한테 네. 불리한 자료든 네. 유리한 네. 자료든 네. 다양한 자료가 있는 게 좋으니 예를 들면 보험금 이슈가 아니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네. 부검을 하면 정확한 원인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네. 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유전자를 공유했으니까 네. 부모님이 뭐 때문에 정확하게 돌아가신 거야를 알면 네. 그게 후손들한테도 좀 레슨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족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부모님이 뭐 고혈압이 있으셨는지 당뇨가 있으셨는지 예. 그런 게 이제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이 돌아가신 분께서 최종적으로 질병은 질병인데 그 중에서도 무슨 그러네. 질병으로 돌아가셨냐 예. 이게 진짜
급성 심근경색이었는지 뇌출혈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뭐 신기한 질병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암이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가족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 가족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부검이 이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웬만하면 다 알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니에요. 생각보다 상상도 못했던 게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예를 좀 부검에서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건강하셨고 예. 운동도 많이 하셨고 매년 음. 건강검진 다 챙겨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예. 근데 급성 심근경색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고혈압, 당뇨 부검을 이런 것들- 해보면 네, 해보면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이런 질병이 있으셨다고 하고 음. 이렇게 놀랄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그냥 잘 본인도 모르고 주위 그렇죠. 가족들도 잘 모르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증 우리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꼭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쓰러져야지 그거일 것처럼 보이지만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냥 좀 속이 좀 불편하네 아니면 좀 오늘따라 좀 굉장히 피곤하네. 근데 그게 급성 심근경색증이 왔다가 슬쩍 회복된 그런 걸 수도 저절로 있고. 회복된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네, 필요할 수 있겠네요. 아까 그럴 그 수도 농민 있죠. 그분은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네. 진단서 이슈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음. 네. 그럼 그분은 그때는 부검을 받으셨던 게 맞는 결정이었다고 보세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 진단명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신부전? 돌아가시는 분들, 예. 음. 근데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뭐 대학병원이나 뭐 어떤 종합병원 이런 데가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뭐 재활병원 아니면 또 요양원 그냥 병원. 그렇죠. 이런 곳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돌아가시기는 돌아가셨는데 네. 그 정확한 사망 원인이 확실하게 감별이 될 정도로 많은 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이실 수도 그러겠죠. 있거든요. 당연히. 네. 그래서 사실 또 특히 이제 뭐 요양병원처럼 이제 이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는 경우에는 또 굳이 그렇게 검사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냥 추정되는 진단명으로 이렇게 진단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야. 그런 경우에는 부검을 받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제 가족이라면 그나마 그렇게 그게 할것 같아요. 제일 과학적인 그렇죠.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왜 돌아가셨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렇죠. 가족들에게도 레슨이 되고 네. 그래서 혹시 사후에도 있을 분쟁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맞습니다. 때 네. 지금은 아니더라도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네. 그러면 아까 그 농민 그분은 만약 부검을 했다면 네. 신부전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네. 뇌출혈이든지 뭐 있을 그런 걸 수도 수도 나올 수도 있어요 법의학적으로. 뭐 우연히 진짜 급성 심근경색증이 나오셨을 수도 있고 음. 네. 뇌출혈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의사에 따라 다르니까. 해봐야 정확하게 그렇죠. 나오는 거다. 어. 그럼 웬만한 부검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검할 때 예. 이 부검이 이분이 지금 이 이승이라고 할까요? 네.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받아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의학적인 검사니까 지금 내가 이 부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알아내서 보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부검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걸리는 시간 아니면 비용, 뭐 장소. 네. 부검은 어쨌든 부검실이라는 그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아마 예.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진도 준비해 오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좀 오늘 준비해온 자료 거의 못 보여드리긴 네, 했는데 요거라도 좀 보죠. 네. 부검실. 선생님. 부검실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짧게 그냥 쓸고 예. 갈까요? 그리고 뭐 예. 사례들 이제 네. 배웠으니까 네. 전달해 주실 사례들 중에 네.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검을 이제 저는 크게 4가지 정도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 이제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가장 1차적으로는 이게 혹시 범죄와 관련된 건 아닌가 하는 이제 경찰이 보는 관점에서 어떤 형사적인 그런 목적에서 하는 사법 부검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예. 그냥 집에서 혼자 돌아가셨고 뭐 어떤 침입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찰은 이 관점을 깔고 들어갑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사망했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사망을 처리하다 보면은 의료 사고가 제기될 수도 있고 예. 산업재해, 뭐 보험 이런 분쟁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그런 분쟁을 대비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예.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우리가 알게 되는 사망 원인들이 결국은 다 나중에 국가보건통계로 잡히지 그렇겠네요.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질병으로 많이 사망하는지, 어떤 사고로 많이 사망하는지, 보건정책, 안전정책이 다 바뀔 수가 있는 문제죠. 예. 거기다 이제 뭐 전염성이라던가 아니면 유전적인 소인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겠네요. 질환을 알게 되면 네. 가족분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뭐, 네, 아까 이제 골절, 그러니까 사고로 골절이 돼서 이제 폐렴으로 사망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상해 사망이냐 질병 사망이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고, 뭐 그 제가 사전에 작가님하고 얘기했던 요거는 되게 재밌게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들어주셨는데, 네. 질병 사망이면 5천만 원인데 요거는 네,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상해 사망이면 2억 2천만 원을 저런 받네. 보험 있지.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예를 들면 밖에 사고는 확률이 떨어지니까 보험금이 높죠. 그래 낙상 사고로 골절해서 수술 후에 요양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면 폐렴으로 사망한 질병 사망이냐, 그렇죠. 낙상 사고로 인한 사망 재해 사망이냐. 그에 따라 보험은 다르겠네. 네, 저거 대부분 저거 같은데. 요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거는 어떻게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가 진짜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3위가 폐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몸이 안 좋아지시고 뭐 수술하고만 해서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숨 모셔서 돌아가시지 그럼.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왜 돌아가셨어? 그럼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대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날에 이제 뭐 아버지가 혼자서 벌초하러 나갔다가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셨는데 예. 사실 이게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이러면은 열사병이 있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열사병으로 의식 잃고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사고사구나. 외인사, 네, 사고사가 외인사.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여름날이긴 했지만 그런 기온과 관계없이 그냥 지병이 있던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종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이거는 질병 사망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를 겉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부검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감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저거는 그렇겠네요. 지병이 없었으면 재해 사망의 범주입니까? 근데 그렇겠죠? 사실은 이게 그 열사병이나 뭐 또 저체온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려면은 진단 조건 자체가 이분이 허허.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이나 외상이 아무것도 없으시는 게 확인돼야 돼요.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열사병이나 저체온사로 먼저 진단하진 않습니다. 기존에 뭐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허허. 통계적으로도 훨씬 높고. 참 애매하네. 네, 좀 더 들어보죠. 원래 나이가 나이가 들었잖아. 막 이럴 수. 그렇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이렇게 뭐 고혈압, 당뇨 흔히 있으신데 이제 혼자 살다가 그 집에서 돌아가신 지 발견이 됐다. 그 이럴 고혈압, 때- 당뇨 때문이냐. 그렇죠. 네,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면은 결국은 요런 진단명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이게 부검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특약이 있으셨어도 받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진단이 이제 후보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저희 같은 의사들은 이 체중 감소라는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체중이 뭐 예를 들어서 몇 달 사이에 갑자기 10kg가 훅 빠졌다. 그럼 이분은 분명히 뭔가 지병이 있으신 건데. 그것도 큰 병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것 중에 큰 병은 없다면서요. 체중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넌 현대 사회에서는 아유, 굉장히 운동 좀 쉽게 해라. 일어날 수 그렇지만 있는데, 네. 그런 그냥 많이 먹은 거야. 그 체중이 막 늘어요. 그건 병원 관리 그냥 아니고 많이 먹은 체중이 거야. 줄어요. 그건 병원 관리라고. 그렇죠. 예전에는 결핵이 많았어요. 음. 그 다음에는 당뇨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요새는 암도 굉장히 중요해서 예. 이 세 가지 중에 뭔가는 있으실 텐데 특히 암이었다면 또 돌아가신 이후라고 해도 부검에서 암 진단 받으셔도 진단비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럴 수도 보험이 있구나. 있었을 네, 경우에. 보험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저건 진짜 부검 안 해보면 모르겠네요. 네. 갑자기 살이 빠졌는데 돌아가셨어요. 네. 저도 그런 사례 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생전에 진단받은 거 아무것도 없으셨는데 예. 이제 그냥 갑자기 살이 빠졌다, 뭐 거동을 못하게 됐다, 요 정도만 있으셨는데 뭐 폐암 말기, 뭐 자궁경부암 말기, 뭐 이런 분들 가끔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쭉 말씀을 드렸던 이제 예. 우리나라 검시제도인데 돌아가셨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119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예.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제일 간단하겠지만 뭐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근데 어느 쪽을 거치던
이 하여튼 의사를 거쳐야 돼. 그렇죠. 한 번은. 네, 사망 진단서 내지는 시체 검안서는 꼭 있으셔야 그거는 그래야 이제 뭐 화장도 되고 그렇죠. 그가 네, 여기다 없으면 안 되는 진행이 건데 되니까. 네. 오늘은 그거 있다 하더라도 부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상황들에 그렇죠. 네. 대해서 배우고 있고 네. 외국에서는 별도 사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의심스러워. 이게 네. 외국도 비슷하게 네. 어차피 이게 형사적인 사건 같아. 그러면 네. 거기서도 검사가 부검해 봅시다 이렇게 결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워. 그래서 내가 그럼 내 돈 내고 부검을 해볼래. 네.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사실 우리나라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가능은 우리나라도 가능은 합니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지금 학교 오기 전에 몇 번 경험을 하긴 했는데 예. 대학 중에 아주 일부 정말 손에 꼽을 만큼의 수의 대학에 그 부검실이 있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부검실이 있고 부검할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유족분들이 이제 시신을 의뢰를 하면서 유족분들께서 모두 그 부검에 동의한다는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제출을 하시면 예.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시신에 대한 관리 권한 또 처리 권한은 유족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물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어쨌든 유족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족이 부검을 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아. 네. 대학의 그 법의학과 그렇죠. 그걸 네. 가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건 또 이제 시체해부법에 들어가는 영역인데 예. 시체해부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부검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섭외하기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법의학자가 하면 괜찮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보통은 저 부검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그 프로세스가 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을 통하면 제일 간단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보험과 관련한 이슈가 있든 네. 혹은 언더스탠딩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웬만하면 부검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 하더라 이든 네. 저 부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경찰에 그냥 연락해서 네. 저 부검할래요 라고 하면 경찰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가끔 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가끔 그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찰이 아예 그냥 뭐하러 뭐. 네. 그러니까 뭐 변사 사건이라고 판단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 경찰이 굳이 이거는 뭐 부검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라는 의견을 가지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거는 경찰의 오버 아닙니까? 무슨 전문성도 없는데 왜 그걸 본인이 그러니까 해라 경찰이 말아야 해요? 보기에는 어쨌든 본인들은 범죄 혐의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음. 이게 너무 없으면 또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도 결정의 권한이 권한이 완전히 경찰을 있어요? 검사한테 경찰에 있어요. 봐서 의미가 없으면 안 해요? 지금은 경찰이 주도를 하게 되어 있죠. 아 경찰이 노 그럼 못 하는 거예요? 네. 아. 그 관할을 바꿔서 영등포경찰서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관할은 마음대로 바꾸기 안 돼요? 어렵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되기 전에는 어쨌든 경찰은 검사의 야.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쪽에서 지휘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조정이 되면서 대등한 입장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이 부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굳이 그럼 경찰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도 남네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설득됐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또 이 영장을 굳이 이걸 근데 그럼 해야 오늘은 교수님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셨더라도 네. 나의 가족, 부모가 어떤 병으로 마지막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발견하는 건 그냥 좋은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 나는 가능하다면 부검을 하기를 권한다. 네. 내가 그 얘기 듣고 네. 경찰한테 가서 네. 뭐 아무 문제는 없지만 나도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으나 어떻게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는지 부검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네. 경찰이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는데 이걸 왜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건 낭비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네. 그건 경찰과 교수님을 만나서 토론하게 만들어드릴 수밖에 없네요. 우리는. 뭐 연락만 해주시면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설득할 수 아 있습니다. 그래. 근데 아니, 그러니까. 현실이 그건 경찰 입장에선 예를 들면 그게 다 국가에서 그걸 하는 거라서 네. 이거 국- 너무 국가 많이 예산이니까? 받아주면 안 돼. 그런 그래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에 한 명의 형사가 한꺼번에 동시에 갖고 있는 사건이 보통 20건, 30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별거 좀, 아닌 거는 그냥 넘기려고 바로 하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은 이렇게 넘기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도 그냥 무턱대고 이제 거부하기는 어려운 게 예. 경찰 내규상의
이 부검에 관련해서는 유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내규에. 네. 아. 그게 이제 명시적으로 약간 들어가 애매하네. 있어서 최대한. 근데 네. 그것도 그럼 알고 덤벼야지. 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나보다 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럼 그렇겠죠. 그걸 왜 경찰이 판단하라고 하죠? 유족이 판단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이 판단 이거는 음. 완전히 형사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그렇죠. 그게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네. 경찰이 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유족이 반대해도 해야죠. 그렇죠. 네. 유족이 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경찰이 반대해도 해야죠. 사실은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둘 다 돼야 그렇게 되는데 하도록 해줘야지 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우리는 왜. 형사만 하고 싶으면 왜 할수 유족에게 있죠. 경찰을 네. 주어서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거부터 그게 바꿔주셔야 제도가 돼요.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유족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족이 원하면 사실 뭐 경찰을 통하든 그냥 바로 대학에 찾아가든 이제 접근성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경찰이 잘 모르시고 안 된다고 안 하면 된다고 하다. 유족은 방금 말씀했던 무슨 사설 부검? 대학에 가서 대학에 가서 부검을 요청하면 할 수는 있다. 그래요? 할 수는 있다. 근데 그게 매칭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애초에 그거를 아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시고 아. 야, 그럼 대학에 전화해서 되게 애매하다. 전화해서 전화하면 뭐 입학처는 1번, 학생회관은 2번. 와 진짜 어렵다. 그렇게 나올 텐데 어디다 어. 전화했어? 어. 혹시 부검 되나요? 무슨 좀 쿠팡 좀 이츠도 이상하네요. 아니고. 네. 아. 그래서 이게 좀 법 체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음. 근데 우리나라나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요거를 주도하는 형태를 띠고 예. 있는데 예. 그 미드 많이 보시잖아요. 음. 미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망만 전담하는 공무원, 사망만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 네, 사망 통계 내고 부검 관련 절차하고 네. 분쟁 조정하고 아.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범죄 혐의성이고 뭐고 일단은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범죄 관련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하니까 아. 이런 뭐 병사에 대한 약간 뭐 조사 접근의 방식이 다르네요. 방식이 다르죠. 정리하면 음.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있으면 사망 진단서 받아야 되고 병원에서 아니었더라도 장례 절차를 치르려면 진단서는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경찰한테 이야기하면 119나 112에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 온다면서요. 네. 받으면 되는데 이제 부검을 할 거냐 여부는 그냥 하는 게 좋다 하시니 한다도 답일 수 있고 네. 굳이 그러면 보험 가입 여부나 분쟁 여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그렇죠. 네. 근데 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사망하신 분의 보험 가입 여부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아마 돌아가신 분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시면은 뭐 원스톱 서비스 뭐 이런 게 있다고 알릴 그러면 수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국회에 굳이 안 가더라도 절차를 바꿔서 장례 절차 중에 사망 절차 중에 보험 관련 가입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프로세스상 그게 있으면 별도의 아니요 해서 있으면 별도의 프로세스를 밟도록 네. 이런 게 있으니 유가족들은 가능하면 부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금을 받게 되든 못 받게 되든 권유를 하고 그것도 유족이 죽어도 싫다고 하면 그거야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필요하면 경찰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고 네. 유족이 필요하면 유족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넘나들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러네요. 아마 그렇게 부검이 적은 게 그래서 지금 법의학자도 그렇게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조금 하니까 그렇죠. 형사적인 사건으로만 해.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하지 마. 이러니까 법의학자도 조금밖에 없지. 그거 아마 늘리면 법의학자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야 될 거예요. 네.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거 좀 맞아보죠. 네. 시체 검안서 사망 진단서도 뭐 다릅니까 이게? 사실 제목이 다를 뿐이지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네. 네, 형식은 똑같은데 이제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의사가 얼마나 많이 파악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많이 파악하고 있었던 자기 환자라면은 사망 진단서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봐서 이분을 잘 모른다 이러면은 시체 검안서라고 이제 제목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망의 원인하고 사망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했던 게 여기 있는 사망의 종류인 거고. 저걸 쓰는 거구나. 그렇죠. 예,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예. 사망의 원인은 결국은 진단명이에요. 그래서 네, 사망의 원인은 이제 그냥 의학적으로 이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예. 그런 진단명을 쓰면 되는데 사망의 종류는 저런 식으로 병사, 외인사.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봤던 사망의 원인에 더해서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뭐 여기에 뭐 관여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뭐 사고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약간 법률적인 감각이 들어가긴 하는데 예. 이거를 꼭 이제 어떤 법조인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의사가 판단을 하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진단명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망의 종류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네. 이게 질병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뛰어내렸다. 그렇죠. 누가 그럴 수도 때렸다. 있죠. 뭐 교통사고다. 아.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고려해서 이 사망의 종류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는 그냥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볼 뿐이니까 예. 사실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뭐 형사도 나서서 수사를 하고 현장도 수사하고 부검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생기니까 나중에 사망진단서나 뭐 시체검안서가 발급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새롭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근데 그 결과가 어떤 보험과 관련한 혹은 보상과 관련한 그렇게 이슈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죠. 부검을 안 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네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요 혹시? 사전에 사전에 판단을 못 어려울 하죠. 것 같아. 네. 아.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부검에서 예. 뭐가 나올지도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라면 예를 들면 손해사정인 네. 전문가니까 네. 지금 이분이 보험 가입하셨는데 네. 의사진단서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나 지금 부검을 하는 게 좋아, 그냥 넘기는 게 좋아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시는 그럼 분들도 계실 손해사정인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요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차라리 안 하시면 낫겠습니다. 괜히 부검했다가 네. 이 진단서의 방향이 바뀌면 괜히 복잡하기만 합니다. 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이대로 가면 보험금 못 받아요. 부검 네. 해봅시다. 네. 일 수도 그럴 있으니 수도 있죠. 손해사정인 출동하는 것도 필요하네요. 뭐 그걸 내가 어떻게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어쨌든 보험 관련해서는 많이 이제 파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조언을 주실 텐데 요새 또 워낙에 또 이제 우리나라 또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법원에서는 이제 부검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가입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해줘라라는 뭐 취지의 판결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소송으로 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 가입자분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일이기 예, 때문에 예. 차라리 그럴 거면은 부검하고 확실하게 깔끔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저는 진짜 제공이 채팅창에도 그런데 네. 부검은 2번 죽이는 거 아니냐 돌아가신 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게 그렇죠. 관념이잖아요. 네, 그런 생각 많이 실제로 하시죠.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실제로. 약간.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알면 알수록 2번 죽인다는 생각이 강해질 텐데 괜찮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부검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하지 않고 예. 이게 뭐 절차나 모습은 보기에 조금 이렇게 유쾌하지 않아 보이더라도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도 그런 뭐 2번 죽인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받아볼 수 있는 예. 철저한 의학적인 검사라는 어.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죽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살려드리는 거 아닐까 아.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잘 꼬매 네, 네. 이렇게 그럼요. 그렇게 됩니까? 네, 네. 이렇게 예를 들면 가슴을 열어서 봤어요. 네, 네. 아, 그럼 그것도 안 해줄까? 진짜 너무 나 진짜 해본 적 몰래 드라마에서만 보면 왜 드라마에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네. 다 덮어주지. 잘 덮. 그거 하신 분이 해요? 아니면 인턴이나 저 대학원생이 해요? 이게 또 사실은 부검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예쁘게 꼬매진 않더라도 일단은 단단하게는 꼬매드리고요. 예. 그리고 뭐 직접 꼬매시는 이제 법의관도 있지만 예. 보통은 이제 그 부검 자체가 3-4명 정도는 팀으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고 저희 같은 법의관들은 그 사이 열심히 서류 쓰고 이제 경찰한테 사진 찍을 설명해서 거 찍고 뭐 네, 그렇게 사진 하는 거야? 찍는 분도 옆에 한 따로 팀에는 계시고. 법의관 1명, 나머지는 그 인턴, 어. 인턴 의대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의대생이 아닌 분이 돕는군요. 의대생은 못 들어옵니다. 아. 의대생은 그거를- 공부해야죠. 같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구나. 네. 그럼 처음에는 그걸 그 술기를 어떻게 익히셨어요? 법이 저도 부검 처음 부검할 시작한 게 같이 들어가서 배우는 게 빠르지. 병리과 전공이 마치고 나서.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이제 네. 박사 학위를 따면서 음. 그때 처음으로 부검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누구 어떤 분이 잘하시는 분이 하는 거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렇죠. 지도 교수님 따라가서 보는 보는 거죠. 거고. 네. 만약에 이제 국가수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국가수의 선배 법의관들 부검 따라가서? 같이 참여하면서. 근데 아까 그때 검시관 배우고. 옆에서 돕는 분들은 전혀 의사와는 무관한 다른 분이라 하시길래 네네, 의사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조. 의사도 네. 들어오기도 하고 의사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네. 그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러 배우러 오는 사람들. 네. 알겠습니다. 야, 다양한 직업이 참 많구나. 야, 부검. 부검은 그 우리 하여튼 영화에서 받는 게 좋겠다.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드라마에서도 그렇죠.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부검 장면을 보여주는 거, 저거 실제로 안 그런데 그래요? 저거 잘못한 아니면 거야 내지는 거의 드라마가 그런 거 좋았어요. 없어요? 이제 나옵니다. 아, 그 뭐 그래, 드라마, 그 드라마는 부검실이 저렇게 어둡더라고. 그쵸, 약간 그 좀 외워둔지 알아요? 왜요? 저거- 너무 밝으면 저 마네킹으로 뒤에다 대충 그 포도주 뿌려 놓은 건데 밝게 하면 너무 편하잖아. 뭐 사실 요새는 이런 그 이제 특수 효과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티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이제 이 핀 조명이 갖는 그 극적인 효과가 있어서 약간 집중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술방에서 항상 이 부검실의 아이디어를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수술방에 있는 이런 조명들, 예. 수술방에 있는 도구나 이런 구성들을 항상 비슷한 가져오는데 것 같은데. 예. 전혀 아닙니다. 실제 부검실은 실제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조명, 이 스튜디오 형광등. 조명 똑같이 아. 네, 이렇게 해놔서 전체가 다 밝게.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소견들을 다 보일 수 있게 아.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명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구씩 시신이 이제 동시에 부검이 예. 진행될 수가 있는 거고 어. 옆에 이제 사진 사진 찍는 찍으시는 분 따로 한 분 계시고 이제 뭐 집도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야. 그래서 굉장히 저- 밝다는 거. 하면 마음이나 느낌이 어때요? 뭐 맨날 하시니까 그렇죠. 또.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슬프다거나 뭐 이렇게 거부감이 든다던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요즘 그냥 들지는 일이다. 않고요. 네. 일이고 이분한테 최대한 마지막으로 잘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최대한 많이 알아내서 또 이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겠다. 그럼 부검을 할 때는 이분은 요게 이슈니까 요걸 잘 좀 살펴봐 주세요 하는 포인트를 적어 줍니까? 아니면 그냥 드리고 정보 없는 적어주겠지. 상황에서 뭐 보통 다 알아내십시오 합니까? 보통은 경찰도 어느 정도의 이제 궁금한 포인트. 네, 궁금한 점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브리핑을 해주고 아. 부검을 시작하게 되죠. 네. 이야. 네. 그러니까 수술실처럼 항상 다 꾸며놓으시더라고요. 드라마는 네, 드라마는 다 그러고 실제로 이런 그 세트장 꾸며주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도 보면은 우리 그 부검실 잘 만듭니다 하는데 이제 수술방 사진들 쭉 펼쳐놓으시고 완전 저렇게 다르네요. 생겼구나. 실제는 많이 다르네. 많이 다릅니다. 뭐 도구도 그렇게 뭐 다양하지 않고요. 네, 훨씬 더 심플하죠. 단체 여러 명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심플하기도 하고요. 약간 좀 썰렁하기도 하고. 하고요. 그러네요. 네. 저렇게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한 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한꺼번에 놓은 저렇게 건 해요? 한꺼번에 해야 네, 일도 여러 조가 생기니까.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요? 네. 그래요? 네, 보통 이제 하루에 한 20건 정도가 들어왔다. 예. 이러면은 법의관 한 명당 한 4건 정도 이렇게 배당을 받거든요. 그 한꺼번에 쫙 하는 거예요? 그렇죠. 5조가 순- 동시에. 순서로. 그럼 들어와요. 오늘은 나는 이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검대 하나에 법의관 한 명이 순서대로 4분을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여기서 한번 하고 네. 그 옆자리로 가서 또 하고 이렇게. 그렇지. 아니요. 옆자리가 아니라 아. 이제 한 분 끝나면은 돌려보내고 다음 분 들어오셔서 위에 부검대에 올리고 그분 하고. 그러려면 베드가 하나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개가 있길래. 법의관 5명이 동시에 하는. 동시에 동시에 할수 들어와서. 있게. 네. 그걸 왜 수술은 왜 이렇게 집도하는 분이 한 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딱 한 팀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수술방끼리 서로 벽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왜 저거는 같이 해요? 이거는 감염이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감염? 네, 수술방에서는 환자가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격리도 시켜놓고 소독도 열심히 하고 예. 그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만 사람이 들어오고. 그쵸. 조금해야 네, 되고. 사람도 최소화하고 아, 근데 근데- 이거는 네. 감염의 이슈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감염은 의사만 가면 안 되고 저희만 감염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열심히 이제 프로텍션은 하는데 예. 이 시신이 감염될 우려는 전혀 없는 거죠. 시신은 아. 어차피 아,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도 네. 시신 한 구가 있을 때보다 여러 구가 있으면 감염 확률이 높을 텐데 의사는 아, 괜찮아요. 잘 하니까. 쌉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너는 직업이니까 그냥 해. 약간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이제 부검복 잘 입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음. 그런 거죠. 이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딱 그 얘기인데 예. 네. 보통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음. 배우분들이니까 얼굴도 다 보여야 되고 막 예. 심지어 영화에서는 뭐 반팔 입고 부검 바로 하시고 막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검하는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게끔 보호를 하는 게 해줘야 되기 중요하니까? 때문에 아, 실제로는 뭐 서로 얼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둘둘 열심히? 감싸고 들어갑니다. 아. 저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는 감염이 안 되는데 시신으로부터는 감염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확률이 굉장히 낮기는 한데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시신에 존재하는 그 감염 가능한 미생물들은 훨씬 많긴 합니다. 아. 네, 뭐 세균, 뭐 살아있는 곰팡이,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그게 더 치명적이라서 정말 그래요? 아니면 그냥 뭔가 좀 보호하면 좋지 뭘 따져? 그치 하는 거예요. 보호하면 좋죠. 되게 덥고 불편할 것 같은데 저러면 저 정도라면. 근데 한 번 들어가서 여러 명 그렇죠. 그걸 네. 하니까 또 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네다섯 저희는 구를 또 해야 되니까. 이 환자와 다르게 환자들은 이제 감염 가능성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본인에게 감염돼 있는 것들을 혈액 검사를 미리 예, 해가지고 예. 다 파악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부검에서는 그렇게 미리 파악을 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예, 몰라요. 모셔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뭐 이분이 뭐 B형 감염이 있는지 C형 감염이 있는지 본인도 생전에 몰랐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열심히 보호를 하고 보는 아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아하. 야, 저렇게 열심히 꽁꽁 싸매고 들어가시는구나. 근데 저건 드라마에서는 저렇게 하기는 어렵겠다. 그럼 표정 연기도 못 보고 그렇죠. 그렇죠. 저게 부검인지 뭐 누군지 뭐 뭔지 드라마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러네. 알겠습니다. 야, 부검에 대해서 아주 부검 사진까지 언제 이런 걸 보겠어. 그러네. 사실 더 센 사진도 있는데 네. 아, 더 보시는 분들도 안 생각해서 가주신 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의대를 졸업하셨는데 네. 조금은 독특한 개업도 안 하시고 네.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전문성을 살리는 이 직업을 하고 계신데 보통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 이제 개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 그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돼요? 요런 쪽 계신 분들은? 저희는 보통 이제 뭐 부검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꼭 국가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게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촉탁법의관으로 이제 국가수에 의뢰되는 부검들을 나눠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네, 아. 그럼 아침에 출근은 국가수로 안 하면 어디로 출근하세요? 국가수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날이 이제 본인 부검 담당일이면 이면 아니면 이제 그 서울 지역은 또 서울이랑 이 경기권은 워낙에 또 인구도 많고 돌아가시는 부검할 일도 분들도 많으니까. 많아서, 네, 부검 건수가 많아서 서울 안에 있는 세 개 대학에 부검실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카톨릭대, 고려대 이렇게 세 군데는 이제 그 부검실이 있고 네. 여기에는 이제 국가수에 의뢰된 부검을 다 나눠주는 시스템이어서 예. 그런 데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교수님은 아침에는 나는 오늘 카대로 가볼까? 내지는 뭐 오늘은 고려대 쪽 땡기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성대에 계시다가 네. 이거 할 때는 저기로 갔다가 저 대학교 그러는 갔다가 겁니까?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서울대로 갑니다. 목요일 날은 서울대로 가고. 국가수이기 때문에 서울대로 가고. 그러니까 목요일은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은 서울대로 서울대에 가고. 가서 부검을 하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부검하시는 선생님들은 각자 병원에서는 할 일이 있는데 네. 평소에는 무슨 일이에요? 부검 안 하실 때는? 뭐 교수님들은 강의하고 연구하시고, 강의하고. 네. 뭐 다른 분들은 별로 뭐 검안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은 없으시구나.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제 개원을 가끔 하기도 하는 게 예. 아까 이렇게 보셨던 시체 검안서 있잖아요. 예. 요거를 또 전문적으로 아니, 검안해드리고 내 사업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발급해드리는. 있어요. 사업이라니. 사업이잖아요. 네.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교수님? 서민 씨,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저 가끔 이제 상조회사에서 이거 안 받아오셨어요라고 하면 얼른 제가 받아드릴게요 하고 전화하는 의사 선생님이 근처에. 그렇죠. 네. 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야, 독특하다. 환자가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전화만 오네. 그럼 개원했는데도 책상에 전화기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좀 네, 다르죠. 다른 좀 과처럼 다르죠. 이렇게 뭐 기고 환자 안 사고 짓고. 그럴 필요 그럴 없는 필요가 거죠. 없네. 대신에 이제 차량이 있어야 되고 아. 검안할 때 필요한 그런 일회용품들 항상 구비해 그리고 놓으셔야 그때 되고. 제가 배우기로는 이 법의학자분들이 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만 아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든지 뭐든지 공부를 그렇지만 다 해야죠.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그 뭐가 질병 나올지 모르잖아. 뭐가. 네, 질병의 손상에 뭐 중독에 그렇지. 뭐 모든 거 다 알아야지. 그 모든 걸 내과, 다 외과, 알아야 네, 현장을 이비인후과. 보고 이제 약간은 그분의 생활사를 좀 추정해야 될 수도 있고 어. 심리를 음. 추정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근데 주로 혼자 일하시겠어요? 선배랑 같이 일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만 되면 일단은 이제 본인에게 배당된 부검은 본인이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하는 게 거니까. 원칙인데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부검이 끝나고 나서 이제 특히 좀 어렵거나 그러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사건이 있으면 또 같이 모여서 토의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사망 진단서 써주는 거는 그 정해져 있어요? 수가가? 보통 그 진단서 발급 비용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나 뭐 아, 네, 그런 데서 수가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건 권장- 아닌 네, 그 네, 네. 권장 비용을 이렇게 좀 정해놨죠. 아, 그런 것처럼 네. 궁금한 게 많네. 궁금한 게 막판에 이렇게 갑자기 몰아서 물어봐. 다음에 한 번 더 부르시죠. 뭐. 언제 또 무시했어? 언제 정리해 드릴게. 집에서 돌아가셨다. 어. 일단 미안한데 경찰한테? 미안한데 범죄와 관련된 건지 여부는 경찰이 와서 판단하실 테니 내가 판단하지 말자. 그거는 내가 할 건 미안하지만 보험 가입해놓은 거 있으신지 확인한다. 혹시 이게 무슨 그 분쟁의 여지가 있는 건지 빨리 판단해서 오늘 돌아가시면 그거부터 판단해서 보험 관련한 거가 있으면 손해 사정인 빨리 연락해서 뭐가 유리한지 찾아본다. 일단은 사망 진단서 받아보고 음. 그리고 나서 손해 진단 사정인 분하고 잠깐 커피 마시러 가서 사망 진단서 이렇게 나왔는데 부검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물어본다. 의견을 묻는다. 음. 그래서 거기서 그 의견을 따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얘기해 본다. 그래서 경찰이 만약에 만약에 부검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부검하면 부검해 주시오 되고. 하면 되는데 경찰 안 된다 그런다. 경찰이 굉장히 의욕 있는 경찰이라서 안 된다. 그러면 저 하면. 찾아본다. 사설 부검. 병원에 대학병원에 부검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건 찾아본다. 네,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검색해서 이제 의과대학 빌려보고 법의학교실. 거기 찾아본다. 그래서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오늘의 레슨은 부검 너무 그렇게 막 걱정할 건 아니다. 아니다. 부검 하는 게 되게 좋은 일이다. 해드리는 게 필요할 아유, 수도 감사합니다. 있고. 알겠습니다. 됐죠? 그겁니다. 자 오늘 성균관대 김문영 교수님, 야 어디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